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하 닥터 복입니다. 아, 복실이 견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복실이는 시고르 잡종. 들깨 자식이죠.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닥터하가 커피 식원내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막 인스타, 페북 막 이런 데에 짤로 저 같은 사람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댓글이 팽팽해요. 자기도 그럼요. 커피 식었다 생각했다. 네, 오늘도 눈치 없는 핫쌤이 얼마나 또 활약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3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조금씩 아기 심박동도 불안정해지고 있고요. 아기도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산모분도 간절하게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뭐야? 기다릴게요. 예? 미쳤나봐. 미쳤나봐. 저 남편 왜 저래? 그 약간 자연분만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절대 아기만 네, 그 그쵸. 엄마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너무 난산이 돼버리면 산모가 위험할 수 있는데. 애기도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주차 좀 해라. 오케이. 우리 와이프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발레 주차 직원이신 줄?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돼요, 선생님. 아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네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지. 남편 놈아. 며느리가 저랑 약속했거든요. 자연분만 하기로. 아 답답하네 진짜. 진짜 열받아.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해도 되잖아요. 지금이 그게 그때라고. 지금이에요. 조금만 해서 그게 지금이라고요. 은근이에요, 은근.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 때는 2박 라떼. 잘만 나왔어. 옛날에 출산하다가 죽는 산모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주산기 사망률을 높이는 사고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니 내 진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 수술 다 괜찮고. 정상이는? 엑스레이 찍은 것도 괜찮나요? 예. 제 피검사랑 심전도는요? 방금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하시네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심기형이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 누가 잘하니 이런 걸 알아볼 정신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외래가 빨리 잡히는 교수님한테 잡았는데 딱 저러시대요. 좋아요, 좋고요. 그럼 뭐 이건 어떠냐? 뭐 저번에 판막 역류가 있다 그랬는데 괜찮냐? 그럼 그래서 괜찮고 뭐 이건 이상 없고 그래서 많이 생각나신다고. 이거 그분 보면요. 안녕하세요. 예? 머리 자르셨네요? 네, 잘났어요 교수님. 전에 너무 미친년 같아서. 김수희님 수술 전 엑스레이 자료부터 제가 쭉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 엑스레이도 좋고 피검사 결과도 좋고 심전도도 정상입니다. 수술 전에는 우심방 우심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보시기에도 확실히 심장 작아졌네. 사이즈가 줄었죠. 왜 또 엑스레이 판독하고 계세요? 아니 좀 흉곽이 다르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네. 혼자 케이스를 갖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은 분 건가? 그런 거 찾아내지 마세요. 그러네요. 심장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흉곽이 달라지는 경우는 잘 없죠. 골격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청량태와 김준환 교수님의 극명한 차이 느꼈죠? 네, 뭐 친절한 거요? 청량태 선생님은 그냥 좋아요. 두루뭉실하게. 근데 환자는 여기 오기 위해서 뭐 소변 검사도 했고 심전도도 했고 피 검사도 했고 했는데 좋다는데 그럼 그 중에 뭐가 좋다는 건지. 근데 김준환 교수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진짜 좋은 의사인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번지르르한 말보다 이게 정확한 설명 전달이 중요하죠. 그렇죠. 어디 계셔? 예, 이쪽입니다. 아니 봉쌤도 교수인데 왜 이렇게 대놓고 반말이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이딴 걸 줘가지고. 괜히 연장 탓하지 저런 분들 있고.
저기 흉부외과 전공의들 제일 많이 하는 술기 중 하나여서 그렇죠. 금방 쑥 놓고 가시던데. 아버님은 원래 암이 심하지 않으셨고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완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진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 간을 엄청 크게 떼가지고 받은 거고, 이제 보통은 간 이식하고 나서 혈관을 잇는 수술이 제일 중요한 수술이고 제일 길기 때문에 그 혈관 문합부가 혹시나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본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이 완치죠. 완치죠.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가. 이런 의사로서도 굉장히 보람차고 기분이 좋죠. 그렇죠. 보통은 이런 완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은 외과에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내과는 내과 질환은 별로 완치가 되는 병이 없어가지고 그냥 환자를 끝까지 가는 건데 이제 외과 의사들은 좋겠어요. 저 오늘부로 완전 끝. 2차까지 다 끝. 아, 시험 촬영하러 끝났구나. 면접 잘 봤어? 그럼요. 제가 세계 제일 호감상 아닙니까? 2월 중순인가 보네. 2월 중순. 그렇죠. 2월 중순인 것 같아요. 이제 전문의 시험이 딱 끝나고 이제 다음 진로를 준비할 시기. 도재학 선생님은 보니까 면접까지 봤다는 거 보니까 군대가 다 해결된. 나이가 많잖아요. 그쵸, 도재학 그쵸. 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죠. 김준호 쌤이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 그래요? 나가서 외식은 해야죠. 나 30분 있다 강의 있어. 잘 가. 안녕. 제가 교수님 스케줄 제일 잘 알죠. 오늘 수업 쉬신 거 제가 어떻게 몰라요? 이 시간에 왜 강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의대 대학원 수업들이 7시 이후에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대학원 강의 하시나 보네 오늘. 은지 얼른 심장 떴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이 참 둘이 심장이 떴지만 혈액형 이런 문제 때문에 민찬이가 먼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바드라는 그런 외부 물질을 계속 달고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진짜 악몽 같겠네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문의한 거야. 지안병원이라고. 1년에 서너 건 정도지만 꾸준히 단독 이식 수술도 하는 꽤 큰 병원인데 목포? 야 우리 율제랑 강원대만 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좀 넓혔어. 뭐예요 시스템이? VIP 병동에서 나는 수익으로 그 키다리 아저씨 자금을 모아서 어려운 환자들한테 이제 돈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해주는 게 키다리 아저씨였잖아요. 네. 네, 그걸 말하는 건데. 근데 뭘 다른 병원이랑 뭘 해요? 원래는 근데 보통 그럼 우리 병원에서 난 수익이니까 우리 병원 환자만 해주는 건데 우리 병원 VIP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병원 VIP로 난 수익이니까 우리 네. 병원에 온 환자 중에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게 이제 키다리 아저씨인데 수술비를 지금 그치 진료비를 내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병원이 아닌 목표에 있는 다른 아.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까지 도와준다는 거잖아. 기가 막히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러브라인도 아니잖아. 왜? 기억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저 얼른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응급실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그러니까 숨길 생각이 없네 보니까. 없어. 보지? 보고 있지? 다 맞지? 내일 줄 알았어. 무수한 소문을 양성하겠군 이제. 내일 이제 병원에 다 퍼져 있지. 장겨울 선생 차문 열어준 거야. 역시 안정환 교수님 젠틀하시네. 맞아요. 몸의 매너가 완전 뱄어요. 문 열어주는 거 완전 자연스러워. 저렇게 생각한다고? 선생님은 나한테도 문 열어준 적이 없잖아요. 사귀지도 않는데 문을 열어준다고? 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어? 교수님, 김은순 환자 지금 투여 중인데 게스트릭 베릭스 블리딩 의심됩니다. 오. SB 튜브로 지혈 중인데 블리딩은 줄었는데 아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 아이탈 잘 체크하고 응급 내시경 해야 하니까 소화기내과 당직에 호출해. 그리고 내시경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CT 찍어서 영상의학과에 팁스 가능한지 알아보고.
간이식 준비하던 중에 터졌나 보네요. 간경화의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위식도 정맥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간경화를 통해서 간이 딱딱해지면은 간에다가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간 동맥도 있는데 이제 간 문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장 쪽에서 이렇게 피를 쫙 모아서 간으로 다 보내거든요. 이제 그렇게 간 쪽으로 가는데 그 간이 딱딱해지면 그 피가 들어가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문맥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문맥압 항진증이라는 게 생기고 문맥압 항진증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요. 아무래도 이제 간이 정맥으로 나가는 입구인데 입구가 딱딱해지니까 그 뒤에 이제 톨게이트가 만약에 중간이 막히면 이제 톨게이트 뒤로 이렇게 쫙 막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맥들이 우혈이 돼가지고 벽으로 이렇게 그 혈관이 이렇게 돌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음식물이 지나가다가 터지게 되면은 피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거의 그쵸. 분사하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식도 정맥류가 있는 환자가 그 토혈을 했는데 바로 지혈이 안 되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지금 보면 SB 튜브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SB 튜브라고 해가지고 식도 쪽에다가도 이렇게 튜브 가운데다가도 한 80cc 정도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뭐라 그러지? 그 애기들 풍선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뻑뻑뻑해서 막 푸들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같은 걸 이제 식도에 딱 넣어가지고 팍 부풀리면은 이제 그 압력 때문에 이게 피가 딱 멈추는 거죠. 이제 그 이 SB 튜브를 넣으면은 아주 미끌미끌하잖아요. 이게 내장이. 그래서 풍선을 넣으면은 미끄러져서 빠져나와요.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빠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걸치기 위해서 위에다가 그 풍선을 넣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추를 걸어놔요. 추를.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침대에다가 환자가 이렇게 튜브를 콧줄을 이렇게 넣고 콧줄에다가 줄을 쭉 매달아가지고 도르래로 걸어가지고 셀라인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고 추가 이렇게 걸려있는 엄청 힘들겠네요. 네,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서 SB 튜브를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내시경 들어가서 소화기내과에서 지혈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팁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 딱딱해가지고 톨게이트에 정맥들이 다 못 들어가고 막혀가지고 문맥압이 항진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항진돼 있는 걸 해결해 주려고 돌을 하나 우회로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경정맥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간과 문맥을 연결시켜주는 그냥 바로 직통으로 통과해주는 우회로네요. 우회로를 그냥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우회로를 만들면 이제 우회로가 생겼으니까 다 걸러 가면 되겠네. 다 걸러 가면 되겠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간이 해주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간 문맥을 통해서 올라온 이런 대사 물질들을 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주고 우리 몸을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바로 패싱을 해버리니까 그런 대사 산물들이 처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간성 혼수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간이 원래 해독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독기관을 공장을 못 건치고 이제 그렇죠. 바로 가니까 독성 물질들이 떠다니다가 이제 머리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의식을 네. 잃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팁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정도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이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간성 혼수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시술 중에 하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기가 포기했어. 미안해. 아니야. 아빠 하나도 안 미안해도 돼. 아빠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아빠도 우주랑 같이 있고 싶은데 더 큰 우주를 구해야 해서 나쁜 거라 그랬어. 나중에 선생님 우리 뽀기가 아빠는 맨날 나랑 안 놀아주고 왜 자꾸 병원 가는 거야 이러면 이제 뿌리치고 가기가 마음이 어렵겠죠?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하죠. 사실 외과 선생님 온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랑 보호자를 위해서 가주는 건데 그만큼 가족이 좀 서운할 그렇죠. 수 있죠.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하 선생님이 심장내과 간대요. 이러니까 하 선생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랬었죠. 아니에요. 사랑하시죠? 아, 그럼요. 수술 잘 됐고 랩런트 리버볼륨도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중 동생. 네? 과장님 그렇게 걱정되셨으면은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리버 리섹션 제일 많이 하시는 분. 동생이 부탁했어. 나도 한 번에 오케이 했고 오히려 수술 망친다고 제일 잘하고 믿는 회사 추천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진짜 VIP 신드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 가족들은 오히려 잘 못 보죠, 주치의로. 그렇죠. 오히려 너무 환자를 위해서
너무 잘해주려다가 오히려 자꾸 빵꾸가 나고 맞아요. 꼭 사고가 나요. 꼭 사고가 나고 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 거의 처방을 제가 다 내긴 했어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정말 이제 아버지가 나빠질 때 이제는 사실 더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의미가 없어질 때가 됐을 때 그때 제가 비성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뇌로 전이가 됐었으니까 그 뇌 전이 된 거를 어떻게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신경외과 의사를 괴롭히고 뭐 일반 환자였으면 네, 절대로 절대 하지 하지 않을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폐를 많이 끼쳤죠. 결국에는 교수님께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그때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 가족 진료가 어려운 거구나 이런 그럼요. 느낌을 받았죠. 안녕. 바드는 체내용과 체외용으로 나뉘는데 역류암 및 소아의 경우 체격이 작아 체외형 바드만 이식 가능합니다. 체외전원 장치와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30분 이상 떨어지면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체내 삽입이 가능해 퇴원 후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구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심장 이식에서 공유자와 수혜자를 매칭하는데 제일 기본 조건이 뭐니? 혈액형. 그래 혈액형이 일단 맞아야지. 그거 대답하는데 한참 생각하면 어떡해? 어떡하지? 잘한 걸 좀 오, 칭찬해 그러게. 주세요. 오, 잘했네. 교수님. 열심히 외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얘가 좀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혼자 좀 한번 봐볼래 이렇게. 김준환 교수님만의 애정이죠. 그러니까 네. 잘했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만족한 거죠. 그럼요. 새끼. 다음번에는 한번 뭐 환자 좀 뭐 해보라고 시킬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니 모르는 애를 뭘 맡길 수가 없잖아요. 너는 무슨 축정이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한번은 적어도 특정이는 아닌 거구나. 아니죠. 지금 그래서 좀 하는구나. 이제 좀만 더 하면은 환자를 좀 한번 살짝 맛만 보게 해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흉부외과 갈 것 같죠? 그건 인턴을 지나봐야 하는 거죠. 원래 그과의 실제는 학생 때는 절대 모릅니다. 인턴을 돌아보고 이런 거였어. 로라! 원래 학생 때는 흉부외과 가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흉부외과 갔으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죠. 저분이 그 환자분이시지? 지난주 자전거 타다 다이섹션 와서 수술 받으신 분. 예, 선천성 유전병 진단 받으신 분인데 치료 잘 받으시다가 지난주에 운도 어깨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다이섹션 말판이었나 보네요. 말판 증후군이라고 이런 대동맥 조직들이 좀 약해지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 살짝 충격만 가해도 큰 혈관이 잘 찢어져가지고 그 질환이 이제 대동맥 박리가 잘 오거든요. 뭐야? 정말요? 네, 민찬이가 1순위로 심장 받게 됐어요, 어머니. 호너스에서 연락 왔는데 지금 1차 뇌사 판정 끝났고 우리 민찬이가 심장 받게 됐어요. 어머 어떡해. 근데 은지 엄마 좀 마음이 그렇겠다 또. 뭐야 저기 민찬이 공유자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딱 그렇게 나오네요. 아유 은지 엄마. 너무 좋은 분이네. 저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얼마나 나겠지 은지 심장도. 이 시간에 퇴원이라니 어색하다. 내일까지 입원한 걸로 해서 병실료 낸다고 했대요. 하루에 170만 원인데 그 돈 내고 그냥 천천히 나가시겠다고. 와우, 플렉스. 뭐라고요? 플렉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교수님이랑 회식 중에 뭐 플렉스. 플렉스인가요? 너무 기탄이 없네. 이거 진짜 교수님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나 수술해주신 최송화 교수님. 아 해롱이네. 안녕하세요. 이리로 나와봐. 그 슬기로운 깜빵생활에서 얘가 이제 약사인데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항상 해롱거려가지고 해롱이였거든요. 전과자네요. 전과자. 잘해버렸잖아. 교수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가시죠. 그럴까요?
뭐야, 회진 중이었잖아. 다른 한 잔 봤나 보지. 전공이는 교수님 노출기 남아있는데요. 그 완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야. 뭐 전화하겠죠. 그러게. 카페 문 아직 안 닫았겠지? 알바생한테 DM 왔어. 뭐가? DM. 나랑 인친이거든.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저 DM 배웠어요. Direct Message. 얼마 전에 처음 써보시지 않았어요? 처음 써봤죠. 그거 다 누가 DM을 보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힘들었어요. 자꾸 그런 거에서 이제 뒤처지면 아저씨가 안 되지. 되는 겁니다. 안 되지. 제가 될 순 없지. 저 여자친구 있어요. 저랑 오랜 친구 사이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저기 얘기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 대 여자로. 송화를 각성시키는 도구로 나왔네. 교수님도 그런 사람 전과자가. 있으세요? 알았어. 저거 누가 먹을 건데? 네가 먹어야지. 코에 들어간 거 누가 먹을 건데?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이요? 잠깐만. 하나 코에 들어간 건 아니야? 제가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커피도. 누가 뭔 짓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게. IQ 센스에 빨대 바꿔놨겠지. 오케이. 근데 하나는 빨대가 없네요. 빨대 버렸네. 오케이. 아주 잘 끝났어. 고생했다. 익준아, 과장님 오셔서 정말 큰 도움 됐다. 위기의 순간 과장님 도움으로 여러 번 넘겼어. 그래? 고맙다. 저희도 동기가 120명이어서 뭐 다 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뭐 레지던트 하다가 또 전문의가 돼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동기면은 다 되게 반갑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 때 어땠든지 간에 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는 그래도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여보세요? 남자 오바다. 익순이가 조금 다쳤어요. 아이고. 팔이랑 머리 쪽을 다쳤는데 지금 검사 중입니다. 익순이가 절대 집에도 남자친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걱정하실까봐. 해야지. 그 지금 무슨 검사 중이죠? 자세하게 무슨 검사인지는 잘 CT 찍었어요? 아마 머리에서 피가 좀 많이 나서 뇌 쪽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치료된 거 CT 아니야? 찍었냐고. 조금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성함이 저는 고세경이라고 합니다. 뭐야, 그 남자였어. 소름. 얘가 같이 여행 간다는. 같이 살았나? 빵 산다 그랬나? 1화부터 맞아. 세경이가 너무 도와줘 막 이랬던. 남자였구나. 선생님은 용납이 가능한가요? 2대2로 여행 갔죠? 그쵸. 커플이랑 좀 그렇네. 남사친이랑.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저런 식으로 많이 헤어지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는. 신뢰가 깨지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남자들이랑 여행을 가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랑 그치, 그건 아니지.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과 여행을 갔다? 좀 그럴 것 같긴 하네. 그건 좀 그렇지. 그건 좀 그렇죠. 어떻게 될란가? 그러게. 네. 이제 다음 주가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수해 이런 게 없이 올해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